외로울 땐 코인 소개팅.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금리가 인하하면은 아무래도 자산 시장의 압박이 줄어드니까 네. 시장이 상승하지 않을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6번의 경제 침체 기간 동안 피봇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를 올렸다가 동결하고 인하하는 네. 요런 걸 분위기 이제 반전을 했을 예, 때요? 요걸 이제 피봇이라고 하는데, 피봇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장에서 금리 상승이 그동안의 기조였다면 이 부분에서 피봇을 해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자산시장, 주식시장의 상승, 코인시장의 상승인데 네. 이 피벗 이후에 그럴 거라는 그 뭐 반증은 없다. 지금까지 봤을 때. 그렇죠. 오히려 통계적으로는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은 사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똑같았어요. 2008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인하하니까 시장이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주식을 매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크게 붕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거든요. 네. 지금 상황도 정확히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승을 기다리면서 좀 금리가 인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네.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는 다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좀 네네네. 약간 혼란스러운 생각도 네네. 드는데, 그렇다면 금리 인하 외에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시장의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요? 일단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금리의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 네. 우리가 통화량이요? 예, 그죠. 통화량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리가 피봇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또 쉽게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체크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단기 금리 차라는 네. 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만 하나만 알아도 전반적인 경제의 어떤 사이클, 자산 시장의 동향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를 좀 꼭 체크해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어,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골고루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차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아까 전체 자산 시장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0.01%라고 하셨나요? 0.1%입니다. 0.1%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작고 소중한 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매체에서는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가상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90%가 사라질 것이다. 아니, 이미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0.1%인데 그 중에서 알트코인의 90%가 사라진다면 더 규모가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좀 끔찍한 얘기로 들려오는데, 네네.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정말 90%가 사라지는 게 맞긴 할까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트코인 중에 대부분이 사라진다, 99%는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전문가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긴 합니다만 제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주식시장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도 사실은 당장 상장 폐지돼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들이 아직도 상장이 되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MC님은? 상장 폐지가 될 법도 한데 희한하게 계속 거래되네? 네네네. 그거는 뭐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 뭐 계속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일단 왜 상장 폐지가 안 되느냐? 기준이 그 없어서. 어, 맞나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정답은 아닌가 보네요. 정답 아닙니다. 네. 코인 소개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충분히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어야 사실은 그 기업의 기업주한테는 이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주주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장 폐지를 지연을 시키면서 상장을 유지시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상장이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암호화폐 시장이랑 관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뭐 거래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채굴자, 그다음에 투자자, 그 암호화폐 코인의 그 개발사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자들은 결국은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럼 돈을 벌려고 한다면
이 거래소의 상장을 유지시키는 게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어떤 암호화폐가 그러면은 이제 없어지는 사라지는 기준이 뭘까? 그 암호화폐가 정말 소위 말해서 스캠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투자자들을 현혹시켜서 돈을 끌어모으려는 암호화폐인지만 간단하게 분석을 하면 그 암호화폐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많이 상장 폐지가 돼도 정말 많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절대 상장 폐지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상황이네요. 네네네. 네, 많은 분들께서 좀 공포에 떠셨던 것보다는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인 소개팅. 그래도 알트코인이 50%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90%까지는 아니니까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스캠, 그러니까 사기 코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솔직히 알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인기 많아 보이면 사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쵸? 갑자기 아니, 한 가지 꿀팁 같은 거 주실 만한 거 없어요? 갑자기 후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냥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쉽게 체크를 네.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쟁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그거 알아요. 들어보셨어요? 그 이름 넣으면 그 기업 등급 매겨주는 그런 사이트 아닌가요? 맞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또 김PB님 만난다고 제가 준비를 했죠. 아이고 잘하셨네요. 네. 이 쟁글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요 쟁글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투자하고 싶은 암호화폐를 거기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등급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암호화폐가 지금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동향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초보자 분들도 쟁글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엄청 오. 깊게 딥하게 분석은 할 수 있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분석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혼자 이렇게 막 분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검색 한 번으로 이런 거 알 수 있으니까 최소한 투자하기 전에 한 번쯤 검색은 해봐라 이런 말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김PB님이 나 이런 코인은 진짜 안 산다 하는 거 있어요? 제가 이것도 아니면 아예 코인을 안 사시는 편이세요? 저는 암호화폐 투자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도 어. 꾸준히 이어가긴 할 건데 네. 시장에 따라서 사실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저는 이런 암호화폐는 절대 안 삽니다. 어떤 암호화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도 올려드렸었던 네. 그 내용인데 일단 단독 상장. 예를 들어서 단독 상장. 코인원이면 코인원, 뭐 업비트면 업비트 이렇게 특정한 한 거래소에 단독으로 상장된 종목들. 왜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돈 주고 상장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이거는 뭐 정확한 건 네, 아니니까 뭐 그냥 뇌피셜. 뭐 그런 네. 추측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은 암호화폐들이 여러 거래소에 상장을 원하거든요. 네. 하지만 여러 거래소에서 상장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한 거래소밖에 상장을 못했다는 거는 아하. 그만큼 그 암호화폐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거래소에 상장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완전 합리적인 추종인데요. 예, 네. 게다가 이제 단독 상장된 종목 플러스 알파로 여기다가 김치 코인이다. 그러면 더 위험합니다, 사실. 저는 단독 상장이라고 하면 뭔가 여기서만 살 수 있어라는 메리트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투자를 할 때 우리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러면 김PB님은 우리가 처음에 14년의 역사를 한번 다뤄봤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투자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2020년, 2021년 이때 가장 많이 열심히 했죠. 그때 좀 행복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저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자산의 많은 비중을 암호화폐 투자에 활용을 했는데 그때 사실은 뭐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정말 내 계좌가 2배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거든요. 정말 순식간에 계좌가 그렇죠. 풍족해지더라고요. 정말 일반 사람들도 조금만 짧은 시간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뭐 차 한 대 값이 벌린다거나 뭐 집 한 채 값이 벌린다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로 특히 부자가 좀 많이 탄생했던 게 또 재작년 뭐 이때 시즌이라서 저도 그때 한창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2017년 요때 불장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불장이 좀 더 많은 부자들을 만들어냈나 봐요. 예,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는 사실 재작년 불장이 조금 약하긴 했는데
알트코인들의 상승세라던가 아니면 유동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이제 뿌려졌었던 게 또 재작년 불장이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진짜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때 좀 잘했어야 됐는데 저는 지금부터 같이 잘 해보면 되죠. 아, 그쵸, 그쵸. 그럼 네네. 다음 불장이 또 이만한 불장이 오긴 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거시경제의 방향성에 따라서 확실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이 정도의 불장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는 불장하고 하락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을 하게 될 거고 우리가 조금만의 약간의 노하우만 있으면은 불장은 불장대로 열심히 투자를 하고 하락장은 하락장이 오기 전에 약간 미리 감지를 해서 좀 투자를 쉬거나 현금 비중을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 같이 운영해보면서 제가 또 많은 노하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네네네. 코인 소개팅.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다 팔아라. 하락에 대비해라, 하락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시장이 앞으로 지금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상승할 거다. 이렇게 뭔가 단순한 1차원적인 얘기들을 해드리기보다는 과연 몇 년 뒤면 비트코인이 진짜 완전한 이 통화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통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내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돈을 벌어가려면 공부 없이 수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또 어떻게 애프터가 있을까요?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